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의 키워드는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 취임 선서입니다. 네, 부에나팍 일지구 시의원에 당선된 박영선 후보, 이 써니박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부터는 당선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취임 선서를 했으니까 이제 시의원으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네네. 어제 취임 선서하는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일단 뭐 후보에서 당선자에서 취임 선서를 했으니까 이제는 시의원 맞네요. 네. 여러 차례 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또 당선 확정이 됐을 때도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어제 저녁 이 취임 선서를 하고 시의원 자리에 앉으니까 현실로 느껴졌을 텐데, 어제 부에나팍 시청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게 이제 새롭게 선출된 시의원 2명까지 해서 이제 선서와 취임은 부에나팍 시의회 회의 끝부분에 진행됐습니다. 네. 은퇴하는 시의원들을 좀 기념하고, 또 이번 선거에서 16표 차로 낙마한 버지니아 본 시장의 퇴임식도 진행했습니다. 네. 새롭게 선출된 박영선 시의원 등의 차례로 이제 후에 돌아왔는데, 박영선 이제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네, 예, 시의원님. 네, 시의원님, 예, 그 선서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I, Sunny Youngson Park,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and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선서가 굉장히 기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들은 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네. 이제 시리클럭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예. 그걸 이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나 그런 설명을 지금 들으려고 네네네. 중간에 끊었거든요. 네네네. 혼자서 쫙 읽는 거 치고는 왜 이렇게 떠듬떠듬거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제 생각이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한마디씩 얘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서를 하면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창을 하는 거군요. 네, 앞에서 네, 예. 시리클럭이 말하면 그걸 따라하고, 또 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더듬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저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네, 더듬거리는 그렇습니다.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네. 끝까지 들어볼까요? 네. Or purposeful evasion, and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upon which I am about to enter. 네, 이게 선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선서가 끝나고, 네. 그래 이제 바로 자리에 앉아서 시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인들이 많이 온 모양에 어제 박수하면서 환호까지 해주는 거 보니까. 예, 어제 자리를 꽉 채웠는데 한인들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을 기다려 온 거죠. 한인들이 이제 써니를 외치면서 권선희 씨가 아닙니다. 저희 써니가 예, 시의원 그 써니를 외치면서 다시 네. 한번 크게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인 그것도 이제 최초 여성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점이 좀 이렇게 투영되면서 부에나팍 시의장 그 안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좀 봤는데, 문득 좀 뿌듯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시위에서 이 취임 선서 끝나고 뭐 간단한 인터뷰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박영선 의원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한인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이제 실제 선서하고 시의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민들을 바라보는 위치에 이제 있었는데요. 시리클럭이 이제 새롭게 준비한 써니박 시의원의 명패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바꾸고. 명패.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실감이 많이 났을 텐데, 박 의원은 기쁘고, 또 소수계인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저희도 소수민족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커뮤니티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선거였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저 자리에서 커뮤니티의 보이스를 낼 수 있게 된 이유는 정말로 나와주셔서 찍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2020년 또 2019년, 20년 또 새로운 분들이 나오셔서 선거를 하실 텐데 지금과 같은 열기로 똑같이 많은 다른 분들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뭐 다른 분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할 정도로 여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뷰, 요즘 여담인데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몇 번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한 35초, 한 40초 안쪽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하는 그 스킬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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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취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뉴스가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그 지금 16표로 이겼지만 반대로 따지면 16표로 떨어진 네, 그렇습니다. 그 버지니아 보온 시장. 예, 당시 이제 시의원 후보였죠. 예. 근데 그 부에나 파크에 네. 그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 참 재밌어요. 버지니아 보온 시장은 원래 비즈니스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스파, 미장원. 미용 이런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 시의원 중엔 이발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여하튼 뭐 풋풋합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 그 버지니아 본 당시의 후보의 홍보 피켓 네. 땅에다 이렇게 꼽아놓는 거, 네. 그걸 이제 이 박영선 당시 후보가 막 뽑았잖아요. 뽑아서 가져갔잖아요. 네, 예. 이게 카페 빼고라고 욕하는 자신을 욕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가 네. 사유지였잖아. 사유지. 네.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막 뽑았으니까 절도 혐의가 적용돼서 지금 기소됐잖아요. 네,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제 19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문제를 취임식 날 물어본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부에나파크에 내려간 김에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정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박 부에나파크 시의원의 답변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혼동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법원 문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여기서 박영선 의원에게 제가 좀 코렉션을 할 게 있습니다. 의정 활동이 아니에요. 의정 활동이. 예. 의정 활동은 이제 국회의원, 네. 시의원은 의정 활동이 아니라 시정 시정 활동이죠. 활동. 예. 와, 이거 벌써 국회의원 된 듯한 느낌으로 아닙니다. 간다 보죠? 네, 아마 질문도 잘 그렇게 몰라서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어요. 예. 예, 모르는 건 용서. 문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량이 필요한데 제가 있었던 일들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왜냐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잘 이야기하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네, 근데 하지만 일부, 그렇게 예.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뭐 6개월까지 시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원만하게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 기사를 좀 보면 오히려 그 사건이 그 자신의 선거 당선에 굉장히 큰 힘이 됐다라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왜요? 것도 있고요. 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투표에 불이 좀 붙고 그러니까 한인 투표도 좀 결집이 좀 됐었고요. 왜냐하면 남의 거 훔쳐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기는 한데요. 물론 거기에서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를 해서 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잘못된 일인 것인가 아니면은 물론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당위성이 좀 부여되는가는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살펴보겠다는 게 이제 네네네. 재판부의 입장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자 아유 투표할까 말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 분들이 그랬던 분들도 잠깐만 있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박영선 떨어지겠네 이런 일이 발생했네. 그리고 이거 박영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아무리 사유지에서 그걸 뽑았다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비판을 하니까 박영선이 뽑았겠지. 뭐 아무리 사유지라도 안 되겠다. 우리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투표를 할까 말까 생각하시던 분들이 일제히 나서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네. 워낙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확산을 노력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화당 정서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투표율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었고요. 네. 자, 잠시 후에 그거는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걱정 아닌 걱정도 있고 별 영향은 없겠지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사실 한인 사회의 마음들이긴 합니다. 네. 그 절도 남의 사유지에서 그 피켓을 뽑아갔다는 그 절도 사건이 한인들을 순간적으로 뭉치게 해서 박영선 의원의 당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그런 계기가 됐다면 또 이제는 당선이 된 후에는 그 사건이 이 또 괜히 또 그 시의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발목을 잡게 되는 네. 참 새옹지마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요건 이제 여하튼 네.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요즘 한국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재판부의 그 결과를 네. 네,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도정에만 열심히 하겠다는 네. 그런 얘기죠. 네. 이분은 이제 시정. 예. 앞으로의 시정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계획들을 말하나요? 네, 뭐 아직 자세한 디테일한 계획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선거 공약 이행들을 좀 들 수 있고요. 부에나팍 일지구에 있는 뭐 도로라든가 어디 무슨 간판이라든가 의외로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사항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행들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박 의원 자체도 이제 전체 부에나팍에 속해 있는 한인 커뮤니티임을 전제를 하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 그리고 더 많은 사회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 예, 박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아니고. 예, 한인 사회가 이제 조금 더 공헌도를 우리가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겠다는 건데 한번 그 다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일단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계속 있었던 필요했던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인 커뮤니티가 전체 큰 부에나팍 시의 커뮤니티의 한 소속으로서 저희가 많은 공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인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시에서 정말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커뮤니티를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네. 이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네. 네. 매번 그 홍재식 기자 LA 시의회로 취재를 가다가 오랜만에 부에나팍 내려갔을 때 언제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어제는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제가 좀 생각보다 일찍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에 출발했어요? 3시쯤에 출발했는데 행사는 몇 시였어요? 5시부터 시작했어요. 2시간 여유 잡고 출발했구나. 예, 근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어제 1시쯤 출발했는데 1시 반 출발했거든요. 네. 여기서 3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걸린 거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차량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네. 빨간색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싶기도 해서 결국은 중간에 빠져서 로컬 길로 꼬불꼬불해서 가긴 했는데 그 정말 좀 희한한 게 이게 비치 블루버드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네. 꼭 비치 블루버드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가 뚫립니다. 거기서 내릴 건데 거기부터 뚫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왠지 알아요? 홍재식 기자처럼 다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왜? 이제 한인들이 그 비치 블루버드를 많이 중심으로 사시죠. 해서 많이 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없어도 그렇고. 부에나팍 시청이 이제 바로 거기 비치 블루버드에서 거기서 내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이제 어제 핸드폰으로 급하게 찍은 영상과 같이 올라갈 텐데 아마 네.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시청이 굉장히 코지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이제 4명의 시의원들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시티 매니저들 4명 그 아래 클럭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랜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로컬 정부, 로컬 자치 정부 요런 그 지자체 그런 작은 규모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LA 시위회보다 부에나팍 시위회 보니까 네. 작고 아담하고 아늑한 느낌. 네, LA 시위는 좀 크기도 하고 워낙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이나믹합니다. 거기가 좀 그래서 그렇고 있고요. 근데 어제 뭐 본 사람 다른 사람 뭐 눈에 띄는 사람 없었어요? 어저께 사실은 취임을 한 또 한 명의 시의원인데 이 부에나팍 오지구의 커널 트라웃이라는 친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구나. 네, 일단 부에나팍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됐는데요. 1994년생입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24?
정도 됐다는 얘기죠. 이야. 근데 물론 이제 비꼬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을 올려놨느냐.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예. 24살의 이 신임 시의원은 아직 미혼인데 2011년부터 사귀었 약혼자가 있는 젊은입니다. 네.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젊은 패기답게 취임 선서 하자마자 모두 9개인가의 어젠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올려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시위원 하면서 그냥 쉽게 했던 시의원 어르신들 큰일 났네 이제. 예, 막 올라온다 이제.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소외 지역의 수자원 오염 문제도 있었고요. 네. 뭐 어느 지역에서 노란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그래요? 있고, 네. 그다음에 선거 출마를 하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자기가 좀 애를 먹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8개인가를 그냥 가운데 앉아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커널 트라우트가 제가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고 봤던 게 70% 득표율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차는 한 4,000표, 5,000표 정도 되는데 이거에서 70%를 다 가져간 24살의 민주당 청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큰 표 차이죠 이 네, 코너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찌 보면 박영선은 역사적으로 부연합학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 표 차일 거예요. 16표. 16표? 예, 그러니까. 와 4,000표 차이에 16표 차이에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이 선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는 느낌은 네. 이제 민주당의 강세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제 점점 넓어지는구나와 강세까진 아직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오렌지 카운티는 공화당이 라고, 강세였었고 예, 지금까지 알고 아직도 있죠. 뭐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대단히 지금 외연을 확장하고 네, 있죠. 이번 선거가 특히 더 그랬고요. 그리고 네. 세대 교체가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살의 시의원 굉장히 극단적인 젊은 층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 젊은 층이 가지고 올 부연합학의 변화 그리고 그게 조금씩 다른 지역까지 좀 넓어질 수 있는 거를 좀 보긴 하는데 이 시의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선거들이 뭐 2020년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전략적인 확장 시도와 계획, 노력 그리고 계속되는 반트럼프 분위기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이 계속 얘기를 했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요즘 계속 도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도전도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라서 부연합학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연합학보다 좀 다른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가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요즘 최근에 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영킴이 왜 떨어졌게요? 예. 영킴이 그것도 출마하게 된 계기 에드로이스가 그렇죠. 나갔잖아요. 그렇죠. 에드로이스가 왜 그만뒀게요? 예. 아이씨 더 이상 여기서 공화당 안 되는구나. 네. 오렌지 카운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합학 박영선 시의원 어제 취임 선서한 것을 계기로 부연합학 그리고 부연합학 시의회 박영선 의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전반적인 정치적인 성향의 변화 간단하게 좀 네. 알아봤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